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잠이 안 들어서 당신은 제일 많은 게 암이 35%, 순환 이상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죠. 호흡 자체가 석회가 많이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방에서는 음식을 분류를 할 때 아까 뭐 약초가 어떤 이런 질문들을 주셨잖아요.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와 미예요. 기는 뭐냐면 합해서 기미가 아니고요. 기미. 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기.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다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기를 분류를 하는데 음식에서는 기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차냐 성질이 뜨거우냐 따뜻하냐 시원하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삼은 어떤 약재일까요? 인삼은 뜨겁다. 예, 인삼은 따뜻한 약재예요. 인삼이 그 약재 중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가장 오해가 많은 약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인삼 같은 경우는 일단 따뜻한 약재예요. 뜨거운 약재가 아니고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살짝 올려요.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들 열을 좀 내려주고요. 열이 적은 사람들 열을 올려줘요. 간혹 가다가 난 열이 많고요. 혈압이 높은데 인삼을 먹으면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드셔도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그 실험이 다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결국은 조화, 균형을 맞춰주는 약들이라서 일단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열꽃이 피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조금 현기증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 속에 체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인삼이란 약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약간의 열을 유발을 합니다. 기를 확 채워주거든요. 우리 몸에서 기가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열로 드러나요. 그래서 열이 확 나는데 이때 열이 쉽게 말하면 소화가 잘 되면 쑥 뚫어져서 아래쪽으로 가서 퍼져나가는데 소화가 돼 체하고 있으면 얘네들 열이 어떻게 되죠? 튕겨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역상하죠, 기가. 그래서 붉어지거나 막 그러면서 나한테 안 맞니? 이러는데 사실 내가 안 맞춘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약재들을 쓰냐면 복령이나 진피나 이런 약재들을 써서 살짝 걔네들을 돌려줍니다. 얘네들을 편안하게. 백출복령이라는 약재 들어보셨습니까? 예, 걔네들이 기운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감초 같은 걸 써서 사군자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요. 인삼, 복령, 백출, 감초. 백출, 복령이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기를 안정시켜주는 약이고요. 감초가 약간 조화시켜주는데 인삼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는 하면 알아들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를 볼 때 일단 온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약재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포도 같은 게 약간 따뜻한 음식으로 분류를 하죠. 수박은 어떤가요?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는요? 토마토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죠? 익혀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 조금 약간 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익혀 먹을 때 올리브유 뭐 두르고 기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냥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토마토에 있는 그 빨간 성분이 라이코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익혀서 먹으라고 들었잖아요. 수박에 있는 빨간 성분도 라이코펜인 거 아세요? 그럼 수박도 익혀 먹어야 되잖아. 수박을 그렇게 먹자고 하면 변태냐?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수박도 그래 먹어야 됩니다. 수박 같은 거는 시원하거나 찬 음식이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기를. 그 다음에 상하 보전은 뭐냐면 인삼은 아까 기를 위로 올리는 약입니까? 밑으로 내리는 약입니까? 올려주는 약이죠. 지골피 같은 거는 기를 내려주는 약이에요. 약간 밑으로. 아까 신장 쪽에 작용을 하죠. 또 어떤 약재를 어성초는 염증을 줄이는 약에 약간 찬 약재예요. 그래서 기를 조금 내려주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을 때 얘네들이 퍼뜨리느냐 밑으로 좀 잡아내리느냐
평이하게 만드느냐. 소화 쪽에 관련된 약재들은 평이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를 표현을 합니다. 전후 표리는 앞쪽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 다음에 몸 바깥으로 가느냐, 몸 안쪽으로, 리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기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환기 같은 약재들은 모공을 열어주고요. 아니면 모공이 너무 땀이 뻘뻘 흘렀을 때 환기를 많이 먹거든요. 여름에 삼계탕 먹을 때 삼을 안 넣고 환기를 자꾸 넣잖아요. 삼이 인삼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이죠. 인삼 먹으면 좀 뭔가 불안하니까 환기를 대용해서 자꾸 넣잖아요. 환기를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고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환기는 대부분 다 1년생짜리일 거예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약재로는 3년 이상 된 걸 일단 써야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배도라지를 가래 있어가지고 사 먹는데 왜 난 효과가 안 나지? 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날까요? 1년생인가? 배는 다 1년생이에요? 옛날에 배 도라지를 쓸 때 그 배가요, 돌배거든요. 그 야생에서 나오는 약재가 원래 약재잖아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약재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골고루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약재들은 조금 편중되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처방이고요. 그래서 돌배가 조금 더 약효가 있는 거고요. 도라지도 몇 년생 이상이 된 것이 약효가 있고 산도라지가 약효가 있는데 시중에 있는 건 다 재배한 거잖아요. 그런 걸 아무리 다려 먹었고 해봐야 그리고 밖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어쨌든 뭔가 처리를 해야 되고 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배를 더 많이 넣든지 신고배 그러면서 뭐 약간 달게 해야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고 달맛만 느껴지지 약효는 좀 덜 합니다. 환기 이야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환기 같은 약재들도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약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음식에다 넣어 먹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약재는 피부에 작용을 해요. 첫 번째로 피부의 모공을 너무 열려 있어서 땀이 막 빠져나갈 때는 닫아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얘가 희한하게 너무 막혀 있을 때는 살짝 열어주는 작용을 해요. 대신에 닫는 작용이 조금 더 강해서 보통은 피가 빠져나갈 때 닫아줘서 땀이 많이 흐를 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표에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바깥에 작용할까요? 안에 작용할까요? 지금까지 다 피부라고 얘기했는데 바깥이죠? 네. 네, 이렇게 물으면 좀 겁나요. 네. 어쨌든 바깥에 작용하는 약재예요. 아까 말한 구기자 같은 약재들은 신장과 단전, 삼초 이런 데 작용을 해요. 그러면 안에 작용을 하는 약이겠죠? 그렇게 해서 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얘가 너무 빠르냐 천천히 가느냐의 문제예요. 인삼 같은 거는 먹으면 바로 표가 난다, 그렇죠? 인삼보다 조금 더 강한 삼이 산삼이에요. 시중에 요즘 산삼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산삼 1,000원짜리 본 적 있으세요? 예, 장내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말 그대로 이제 산삼이라는 단어만 있다가 산삼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산삼 재배한 게 인삼이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산에다 그냥 뿌렸다고 해서 자꾸 산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산삼 하시는 분들이 그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장내삼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해서 장내삼이라고 해요. 근데 산에다가 씨를 뿌릴 때 산삼 씨를 갖다 뿌려야 좋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종자를 개발해서 산삼씨가 내려와요. 걔를 뿌려야 산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삼씨를 갖다 뿌려서 산삼이라고 지금 수확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1년생짜리를 막 뜯어 먹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면 1,000원짜리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산삼이 1,000원?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참 녹화를 하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래 산삼을 원래는 산삼 종자를 가지고 오랫동안 키운 게 5년 이상 키운 산삼으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먹으면 먹자마자 바로 여기가 환해져요. 제가 그걸 먹고 이게 이제 보통 좋은 약 먹으면 며칠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잘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가 환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입에서 단 향이 확 나요. 그걸 먹고 삼계탕이라고 해서 또 대접을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 기운이 바로 느껴져요. 얘네들은 속도가 빠른 거죠. 구기자 같은 약들은 아까 제가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먹었으면 내일 효과가 나겠지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구기자는 신선이 먹는 약재라고 했거든요. 구기자 아까 지골피 있죠. 구기자 뿌리가 구자가 뭐냐면 개구자를 쓰고요. 기자가 버드나무 기자를 써요. 구기자의 이파리가 버드나무 잎하고 비슷하고 구기자 뿌리가 개가 웅크린 것처럼 생겼거든요. 옛날에 신선들이 보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가 웅크린 것처럼 그게 구기자 뿌리예요. 그래서 신선이 먹는 건데 얘는 오래오래 먹어야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요. 대신에 지골피란 약재는 아주 강하게 달여 먹었을 때 열이 막 오를 때 조금 빨리 작용은 하지만 대부분의 구기자는 많이 먹어도 뭐 한 달 이상 먹어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기자라고 하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데 옆에 어떤 어머니께서 야 촌스럽게 너 구기자 먹냐? 난 요즘 그 홈쇼핑에 나오는 고지베리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고지베리와 구기자와 같은 거 아시죠? 네. 네, 거의 같은 종자입니다. 그래서 한약재들을 영어로만 좀 바꾸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진생 먹는다.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애들이 있고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그게 기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음식 중에서도 빨리 아주 빠른 효과가 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어떤 건가요? 지방? 탄수화물 같아요. 물론 지방은 배부른 데는 빠른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빠르죠. 탄수화물이 정제된 게 하얀 것들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정제돼가지고 확 정제해버린 게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빠르고 강렬하잖아요. 사실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백미도 일종의 마약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맛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맛이 사람에게 중독 같은 거잖아요. 하루 세 끼를 안 먹으면 막 떨리고 열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찾게 만들잖아.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이 쪼개진 것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빨리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자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DNA가 당이 자꾸 없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많아지니까 1차적으로 이 선조부터 받은 DNA 때문에 빨리 당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당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동남아시아 이 지방에 많죠. 그 베트남 이런 데 여행 가면 전부 면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밥심으로 산다는 것처럼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조금은 거친 걸 일단 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또 속도가 빠른 것들, 예를 들어서 무 같은 거 소화제로 작용한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효가 있다 싶은 애들은 속도가 좀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있어요. 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산, 고, 감, 신, 함. 산이 신 거, 고가 쓴 거. 신이 이제 논란이 되죠.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매운 것도 맛으로 쳤습니다. 요즘의 맛하고는 좀 다르지만 매운 것의 성질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매운 거. 감이 단 거, 그 다음에 함이 짠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맛으로 구분을 했고, 이 5가지가 오장에 각각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개요 같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특히 한의학을, 여러분들께 지금 한의학을 어떤 식으로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조금 그래도 쉽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오장육부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물학으로 배워가지고 한의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20살에 대학을 입학했다면 20살까지는 음양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엄청 혼란을 느껴요. 근데 뭐 저는 우연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나마 쉽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였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심장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색깔을 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요. 색깔 가지고 5가지 장부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색깔만 가지고 빨간색 하면 간신, 비폐신 중에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떠올라요? 심장 떠오르죠.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을 막 퍼뜨리는 장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장기일까요? 간신, 비폐신 중에 폐가 그러거든요. 폐가 호흡을 하면서 기운을 막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기운을 퍼뜨리는 색깔은 하얀색.
기운이 막 모아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거르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부신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한방에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신을 같이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기운을 자꾸 모아요. 기운을 모으는 색은 검은색이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색깔들이 이렇게 하나는 기운이 퍼뜨려져 나가고 하나는 기운이 모아져 나갈 때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중간에서 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노란색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황제를 그 임금 황자를 쓰기도 하지만 누를 황자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 노란색이 이게 많은 것들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해요. 옛날에 그 하늘천 따지 다음에 뭐죠? 누를 황자로 쓰잖아요. 그 황자가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누를 황이라고 했죠. 뭔가 눌러서 이렇게 압제하는 것을 황이라고 그래요. 노란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간신, 비폐신 중에서 얘네들을 다 조절하는 장기는 뭘까요? 비장이죠. 소화기가 먹어야지 다른 놈들이 빨대 꽂아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심장이 붉은색인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들어오시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인 애들이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더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붉은색 하면 라이코펜 뭐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근데 붉은색 애들이, 음식들이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심장에 작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심장은 붉은색, 위장은 노란색, 폐는 하얀색, 신장은 검은색, 녹색이나 파란색은 이제 간에 작용하더라. 그래서 음식을 가다 보니까 토마토나 뭐 고추나 오미자 이런 것들은 약간 심장에 더 작용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산화제 막 익히셨던 것들이잖아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조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기운을 보통 오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색깔, 그 다음에 기운, 그 다음에 맛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한 40분 동안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SNS 보면은 뭐에는 뭐가 좋아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이 개요를 모르고 그걸 한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구기자가 신장에 좋아요.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런 개요를 듣고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제가 글을 막 써도 막 장하게 쓰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한의학을 접하시면 그냥 구기자가 신장에 좋으면 신장병이 있으면 구기자 먹어야 되지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행으로 해서 오장으로 구분을 해서 이 기운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약재들을 처방을 하고 합니다. 이건 음식이지만 약재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화의 기운은 뻗어나가죠.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겠죠. 예. 토의 기운은 중간에 있고요. 얘네들을 조절을 하고요. 금의 기운은 퍼뜨려 나가고요. 폐의 기운이고요. 목의 기운은 조절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이제 지렛대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간이고요. 수는 기운을 모읍니다. 그래서 신장에 작용합니다. 자,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쉬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시겠죠?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색깔에다가 기운만 넣어가지고 그것에 맞추면 되잖아요.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1차적인 기본 원리고요.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반대되는 작용도 했다가 뭐 부수는 작용했다가 도와주는 게 뭘까? 그래서 도와주는 것들이 섞어가지고 한갖들이 처방들이에요. 그게 처방이 나오는 원리입니다.